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야 하는 혈관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회당 지급이 된다는 수술비 보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FR본부 이수환 전문가입니다.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닙니까? 당황하고 저도 당황스럽네요. 보험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걸 제대로 아는 것은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제대로 알려드릴 길건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FR본부의 광주지점에 있는 이상일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암보험. 자, 길건우 대표님 오랜만에 네. 오셨는데 네. 암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암보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암보험을 제대로 모르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암보험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라는 의미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암보험 그래도 저희 똑순이가 그래도 이걸 안방마님 한 게 지금 시간이 얼마인데 네. 암보험 많이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죠.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암보험에 대해서 이 세 개는 꼭 알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 있어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와,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세 가지. 저를 이렇게 네, 첫 번째. 첫 번째는 네. 그래도 보장 금액을 너무 어. 적게 가져가면 안 되니까 적당한 금액을 가져가야 된다. 그게 두 중요할 번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장 범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범위가 중요하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보험료,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로 잘 챙겨야겠죠. 제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네. 사실 암보험 하면 심플했어요. 그 안에 암 진단비 하고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안에 이게 분류가 되고 요즘에는 조금 분류가 많이 되잖아요. 네.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일반암, 그다음에 각종 치료비, 입원비, 네. 수술비, 별의별 게 많은데 옛날에는 굉장히 심플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의 암보험들을 저희가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 안에 뭐가 포함이 되고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한지를 무조건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암에 대한 종류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보장 범위. 보장 범위. 그래서 보장 범위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라고 하면 네. 방금 얘기했듯이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로 나눠져요. 이 안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일반암이 제일 좋습니다. 네.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소해감이랑 고해감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내 거 암진단비 얼마 받는 보험이야, 내 거 암보험 얼마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은 이 일반암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반암이 많이 되는 게 좋고요. 근데 네. 이 안에서 이제 소해감이 조금 가운데 부분에 포함이 따로 돼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옛날에는 그냥 다 지급했던 거를 사람들이 청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5천만 원 주기는 너무 아까운데? 야, 조금 줄일까? 했던 네. 첫 번째가 유사암이고요. 이 유사암에 포함되는 게 가장 많은 게 갑상선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15년 전에 암보험 가입하면 갑상선암도 5천만 원 받았어요. 네, 근데 그랬구나. 이게 한 10년 전, 5년 전부터는 5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최근 네. 들어서는 그래도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해감이라고 해서 또 분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그다음에 유방암, 방광암 이런 것들이 따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분류가 되면 받는 금액들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그래도 보험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건 여자건 이게 자꾸 분류가 된다는 건 사실은 발병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암에 이 소해감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게 좋은데 네. 이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확인하기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거 증권을 보고 네. 괄호가 있냐 없냐를 따지시면 돼요. 오, 왜냐하면 네. 괄호가 있으면은 꼭 그 안에 땡땡땡 제외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제외라는 단어가 없는 보험이 사실은 나한테는 가장 유리한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종류는 끝났어요. 네. 담보 이제 범위 같은 거. 두 번째는 뭐 할까요? 두 번째. 두 번째, 네. 제가 틀렸나 봐요. 아니요,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아까 네.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보장급액? 네, 보장 네. 금액을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보장 금액이 뭐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이걸 기초로 알고 있어야 되는 자료가 뭐가 있냐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중요하죠. 네, 이 네.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알고 있으면 그만큼 암 진단비를 준비하고 있으면 충분히 네. 다 이걸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비를 아는 게 중요한데 치료비는 제가 이제 예시표를 또 보여드리겠지만 네. 간암 같은 경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와, 6천만 원. 6천만 원 네. 넘어가죠. 췌장암은 6,300만 원. 네. 그다음에 폐암이나 담낭. 근데 위암이 저희가 사실 조금 많이 걸리잖아요. 네. 위암 같은 경우가 2,600만 원 정도 음. 들어간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평균입니다. 그 이상이 네.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사람마다 1기, 2기, 3기 다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비 들어가는 게 조금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이거는 1년 기준이라는 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건 없지만 평균적으로 내 암 진단비는 일반암 기준으로 5천만 원에서 네. 1억 정도는 있어야.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저희가 사실 저렴한 암, 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암 걸리면 더 낫죠. 네. 근데 비싼 암에 걸릴지, 모르죠. 싼 암에 걸릴지 맞아요. 아무도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5천에서 1억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야, 1억 들어간다 그래도 네. 1억 다 안 쓴다던데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지 않아요? 나 우리 똑순이는 알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네요. 저는. 산정특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죠. 네, 지원을 네, 해줍니다. 맞아요. 네.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 건강보험이 정말 잘 돼 있어요. 해외에 네. 비해서 해외는 예를 들면 치아 발치 하나 하는데 1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뭐 10,000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부분 정부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정특례라고 해서 중증 질환에 걸리시게 되면 네. 본인 부담금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치되는 게 5년 정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은 5%만 제가 치료비를 부담하면 오. 돼요. 괜찮죠?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심장이나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30일 정도.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5%만 내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증 화상이나 희귀성이나 난치성 같은 질병들이 있어요. 네. 얘들도 5년에 10%. 그러니까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5%만 내면 돼요. 그러면 사실 암보험이 필요할까요? 그래도 생활비라든가 뭐 요양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준비를 네.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똑똑합니다. 근데 그것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네. 저희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것만 5% 해주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건 못 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의사라고 해볼게요. 빙의를 잠깐 네. 하얀색 가운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암 환자야. 네. 우리 세람 씨가. 근데 네. 저희가 치료를 해봤는데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산정특례에 포함이 되셔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치료법을 하시면 조금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이고. 네, 근데 세람 씨는 조금 젊으니까 네. 후유증도 없어야 되고 옛날에 머리 빠지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봤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최대한 줄이는 게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얘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렇군요. 네, 뭐 하실래요, 그런데? 그래도 부작용이 없고 후유증이 없는 걸 선택하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암보험은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적 항암 치료제, 네. 면역 항암 치료제,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도 요즘에는 중성자. 그러니까 새로운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바이오 회사들에서도 치료법들이 새로운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암이에요. 왜 그러냐면 후유증도 최대한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효과도 높이고 그다음에 완치율도 높이기 위해서 뭔가가 계속 개발이 되는데 사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네. 기존 거랑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후유증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 거는 기존 치료법이고요. 우측은 새로운 치료법이에요. 네. 기존의 항암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 암세포 둘 다 공격을 해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살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네. 거예요. 부작용이 있었죠.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산정 특례가 돼. 5%밖에 안 네. 내. 근데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 공격을 해서 후유증이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일상생활도 가능해요. 좋네요. 근데 네. 비싸요. 네. 그렇군요. 금액적으로 비싸서 이제 네. 저희가 암보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야 도대체 근데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이 비쌉니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유방암, 폐암, 대장암에 있어서 이 표적항암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네. 주변에 또 이 폐암에 대해서 지금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밑에 거예요. 자카디아 캡슐. 근데 영어부터 어려워요. 이름, 저는 이거 읽을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 치료받을 때마다 72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총 치료를 6번 정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네. 근데 총 오. 들어가는 비용이 4,100만 원.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젤코리 캡슐을 하고 싶었대요. 네. 근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7,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암 진단비를 보니까 5천만 원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부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랬군요. 네, 그 아래 거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폐암뿐만이 아니라 유방암도 2,900만 원에서 최대 6,6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네. 몇 천만 원 단위가 훌쩍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무조건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네. 첫 번째, 저희가 보장의 범위를 봐야 되는데 땡땡땡 제외라는 게 최대한 없는 것들을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두 번째, 적당한 암 진단비는 각종 치료법, 치료비를 고려해서 5천에서 1억 정도는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는 표적항암제나 뭐 중성자 치료나 후유증을 최소한도로 줄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보조가 안 된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암 진단비를 뭐 5천에서 1억 정도를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새로운 치료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이건 또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 상황에 맞게 보험사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치료법들도 비교를 해보시고 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세 가지 중에 한 두 가지는 두 개 맞았네요. 맞췄습니다. 네. 표적항암 치료비 보험을 놓쳤는데 시청자분들이 이 세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 범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암과 소외감과 유사암 그리고 고해감까지 꼼꼼히 챙겨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권에 땡땡땡 제외라고 써져 있으면은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암 진단비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고 일러주셨으니까요. 역시 이 부분도 내가 어느 정도 진단금을 준비를 해놨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작용이 많이 없는 이 표적항암 치료비 보험까지 준비하면 좋다고 일러주셨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회사별로 꼼꼼히 비교한 다음에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암보험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고요. 저희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방송은 LGU 플러스 169번, SK 브로드밴드 164번, 그리고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 보험 칭찬회로 돌아올게요. 첫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이죠. 혈관 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혈관 보험, 이수환 전문가님이 혈관 보험에 대해서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이 혈관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늘은 이유가 네. 의학 드라마에서 노출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네. 주변에 그런 질환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아진 건데 관심은 많아졌는데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 한번 정확하게 네. 알아보려고 하는데 똑순이님은 네. 뇌와 관련된 네. 그 전에 앞서서 네. 혈관은 우리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네. 온몸 구석구석 있는 게 혈관인데 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혈관을 쭉 펼치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 뭐 지구 뭐 몇 바퀴를 돈다 막 이런 오, 얘기인가요?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혈관이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혈관에서 내 생명이랑 직결되는 거는 바로 뇌와 심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뇌와 심장이 혈관 보험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 대해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네. 뇌와 관련해서는 알고 계신 진단명들 있으실까요? 아, 뇌출혈도 생각나고 뭐 뇌동맥류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똑똑합니다. 확실한 답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구분은 하실 줄 아세요? 구분이요. 아, 네. 정확하게 구분은 못하고 뭐 터졌냐 막혔냐 이런 차이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네. 제일 확실해요. 근데 이제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뇌졸중이 다 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혈관이 터졌을 때는 뇌출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막혔을 때는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네. 출혈과 경색을 합친 게 뇌졸중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네. 뇌졸중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산정특례에도 나온 것처럼 뇌혈관 질환이라는 꼭 다시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 앞에서 똑순이님이 얘기한 것처럼 뇌동맥류. 이때는 네. 뇌졸중도, 뇌출혈도 해당이 되지 않고 뇌혈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뇌출혈에 만약에 내가 뇌출혈 진단비로 준비를 했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네. 그러면 못 받는 거고요. 그리고 네. 뇌졸중을 준비했는데 뇌졸중을 준비했다가 뇌동맥이면 못 네. 받는 거고 네. 뇌출혈을 준비했는데 뇌경색을 진단받으면 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뇌혈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그림 보면서 하면 더 아마 이해가 쉬울 다음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네. 맞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뇌출혈이 가장 아래 작은 원이고 네. 그다음 뇌졸중이 조금 커졌고 그다음 가장 큰 게 뇌혈관 질환이죠. 네. 보시면 퍼센트로 얘기하면 뇌출혈은 10%고요. 뇌졸중은 60%, 뇌혈관 질환은 100%다 보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작게 써져 있어요. 영어랑 숫자로 써져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진단서를 받았을 때 질병 코드라는 걸 받는 겁니다. 네. 뇌출혈의 경우 3가지만 보장을 하고 뇌졸중은 그 뇌출혈 3가지에 뇌경색에 해당되는 3가지를 포함해서 총 6가지.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서는 총 10가지의 진단 코드에 대해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네.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보장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근데 보통 뇌출혈 진단비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 저희 쪽으로도 문의가 많이 온 사항이었는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져가야 뇌 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는 점수로 말하면 한 30점짜리, 한 50점짜리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점짜리 보험으로 챙겨가고 싶으시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뇌 짚어봤으니까 심장 쪽도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럼 이것도 앞에처럼 심장 관련해서는 또 어떤 걸 알고 계실까요? 급성심근경색도 있고 네. 협심증도 있고 네, 그렇죠, 전문가님? 맞아요. 급성심근경색을 다들 알 수밖에 없는 게 네. 내가 보험을 준비했을 때 뇌출혈 진단비 아니면 뇌졸중 진단비가 있었다라고 하면 심장 관련해서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급성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갑자기 심장의 주변에 혈관이 막혀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진단이 내가 서서히 진행된 질병이라면 그러면 급성이라는 말을 빼고 단순 심근경색 진단을 받겠죠. 그래서 이 급성심근경색보다 범위가 더 넓어진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협심증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20부터 25까지 네. 총 6가지를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나왔는데 여기에 또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부정맥 네. 아니면 뭐 빈맥. 내 맥이 심장이 두근두근 일정하게 뛰어야 되는데 빨리도 뛰고 늦게도 뛰고 네. 맥이 부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저기 지금 빈맥입니까? 오늘 긴장을 제가 많이 의사가 하셔가지고. 아니라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네. 것도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장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 심장 질환이라는 단어 보장 내용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뇌는 뇌혈관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심장은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 보험을 봤을 때 급성 심근경색이다. 그러면 빠르게 변경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면 무조건 변경을 하시기보다는 네.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약간의 보충만 해주시면 내가 보험을 보험답게 조금 네. 유지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앞에서 뇌와 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정말 중요한 병이고 또 네. 내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위험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게 중대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돼요. 네. 보험에서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어떤 네. 보험이 떠오를까요? CI 보험이 딱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네. CI 보험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CI 보험에는 보면 뇌졸중도 그냥 뇌졸중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네. 중대한 뇌졸중으로 써 있습니다. 네.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중대한이 붙어 있죠. 근데 앞에서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은 코드를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급성심근경색 말 그대로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 주고, 뇌졸중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주는데, 중대한의 경우는 약관에 보시면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중대한 뇌졸중의 경우 뇌혈관에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네.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나타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은 막연한 수치가 아니라 25%의 후유 장애를 남겨야 된다고 하죠. 25%의 후유 장애라는 거는 내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말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의 장애가 생겨야 된다는 건데, 이 모든 증상이 새롭게 나와야 돼요. 이게 기존부터 보이던 거면 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네.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은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보이거나,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보이고 CKMB라는 효소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수치가 새롭게 상승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심전도 변화와 효소 수치의 상승 두 가지를 모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중대한 급성심근경색도 받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중대한으로 준비가 돼 있다면 빠르게, 이거는 더 급해요. 일반 뇌출혈, 뇌졸중, 네. 급성심근경색보다 네. 더 급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빨리 준비를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요즘 그리고 어제 갑작스럽게 많이 추워졌잖아요.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밖을 나가게 되면 너무 춥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움츠러들게 됐죠. 맞아요. 혈관도 마찬가지. 혈관도 그만큼 움츠러들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겨울, 늦가을 이 시기에는 혈관 질환 환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추워지기 전에,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보장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혈관 쪽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심장도 뇌랑 비슷합니다. 가장 보장 범위 넓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일러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또는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일러주셨으니까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스스로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중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이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팠을 때 보장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성비 넘치는 보험이 바로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상일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희가 좋은 네. 보험, 좋은 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보험이요? 네.
보장은 좋은데 보험료는 적은 게 좋은 보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보험료는 적고 보장은 많은 걸 원하세요. 그렇죠. 똑순이님은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셨나요? 저는 전문가님들 덕분에 좋은 보험 준비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좋은 보험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네.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보험, 가성비 네. 좋은 보험을 생각하시겠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뭔지 아실까요? 실손을 제일 많이 가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보다 국민건강보험을 제일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손 의료비를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을 실손 의료비라고 말을 하면 네. 저희한테는 제2의 실손 의료비도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이 진단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가 수술을 받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가 무슨 큰 질병일 때만 수술을 꼭 받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가볍게 간단한 시술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네. 쉽게 설명해서 내 몸에 칼을 댔다라고 하면 수술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수술 특약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험 금액도 적고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똑순이님 보시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술할 때 뭐 큰 수술도 하지만 작은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은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필요합니다. 저희가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되기도 했고요. 시술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비 다음으로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보험이기도 해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큰 병이면 네.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작은 병이다 하면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두 그러니까 가지가 다 되는 게 수술비 네, 보험이다. 그러니까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그리고 시술 이야기도 해주신 거 보면은 시술까지 보장이 되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수술이랑 시술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네. 수술 일단은 저희가 뭐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면 큰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저희는 요즘에는 당일 통원 치료만 하고 나서 네. 간단하게 끝났다라고 하면 시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꼭 큰 질병일 때만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흔히 알고 있는 백내장이나 치질 시술도 네.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를 보면 1년간 수술 환자 수는 167만 명. 네. 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5,100만 명 정도라고 했을 때 네. 30명 중에 한 분은 수술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수술 건수를 보니까 200만 건이에요. 이 말은 수술을 2번 이상 받으신 분도 있다라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질병에 걸리다 보면은 한 번 수술할 때도 있지만 2번, 3번, 4번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해놓으면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통계 자료를 봤을 때처럼 네.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으시는데 똑순이님 번화가 같은 데 가면 네. 병원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네. 어떤 병원들이 많이 보이던가요? 요즘 안과가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네, 맞습니다. 그런 병원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많이 찾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가 다빈도 수술 순위표를 확인해 보면 네. 40대 이후부터 수술을 많이 받게 되는데 네. 그중에 1위가 첫 번째로 치액, 치질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치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업무를 할 때는 의자에 많이들 앉아 계시고요. 네. 운전을 할 때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질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건데 40대 이후에는 치질 수술이 1위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50대 이후를 보니까 백내장, 저희가 휴대폰 많이 보잖아요. 네. TV도 많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 빼고는 눈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
백내 이렇게 고장이 나기 쉽기 때문에 네. 많이들 하는 수술로 올라와 있는데 백내장 시술을 받게 되는 상황에도 저희는 수술로 또 포함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치액이라든가 백내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술비 보험이 있으면 조금 편하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백내장 수술을 참 많이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 쓰는 만큼 고장 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만큼 수술할 확률도 높아지는 건데 네. 그런데 내가 가입하고 있는 수술비가 네. 좋냐 안 좋냐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이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받을 수 있냐 없냐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수술비 보험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백내장이라든가 치액 이런 다빈도 수술을 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권 한번 펼쳐보셔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문가님, 만약에 수술비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네. 그냥 1번부터 순서대로 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1번을 보시면 가장 줄이 깁니다. 피라미드 네. 밑이죠. 그만큼 범위가 넓다라는 건데 그럼 반대로 5번은 그만큼 좁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좁은 것부터 넓은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넓은 것부터 그 다음 넓은 거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네. 종수술비라고 가입이 되어 있고요. 네.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질병이나 상해수술비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네. 범위가 넓은 거는 질병 또는 상해수술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 또는 상해만 물어보고 지급하기 때문에 범위가 가장 넓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네. 옛날에는 종수술로 봤을 때 1종부터 3종, 요즘에는 1종에서 5종 또는 1종에서 7종 수술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수술의 강도를 표현하는 건데 그 강도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1, 2, 3종에서 받을 일이 많고 4, 5종에서는 받을 일 확률이 좀 더 적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빈도 수술은 1, 2, 3종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종수술을 가지고 있다면 1종부터 3종에 받을 금액이 크냐 적냐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대 수술비 예를 들어보면 네. 보험회사마다 뭐 64대, 82대, 112대 등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네.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질병 수술이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5대 기관 수술비에서는 5개 기관 안에 포함이 되면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 혈관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네. 해서 2가지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1번부터 차례대로 보강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으로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5대 기관 수술비, 혈관 수술비 이렇게 순서대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수술비 보험을 기존에 준비하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각 수술 특약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중복으로 또 정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표님이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네. 밑에 이제 피라미드 보시면 제일 밑에가 질병이랑 상해였는데 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질병 수술비는 정말 많이 받아도 50만 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백내장 수술을 뭐 저희도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있으셔서 이제 백내장 수술이랑 노인 시력 교정술을 같이 하시는데 네.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양쪽 눈을 했을 때 8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질병 수술비가 포함은 되지만 얼마 받는다고요? 30만 원. 네. 그러니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종수술로 따지면 1종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거 두 개 네. 합쳐봤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층계별로 하라는 게 세 번째 몇 대 수술비라고 있는데 네. 보험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1번, 2번, 3번을 동시에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400만 원 정도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희가 중복해라 1, 2, 3, 4, 5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네. 하나하나의 담보들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가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군요. 예를 들어보자면 다빈도 수술에서 협심증, 네. 스텐트 삽입술이 나왔었는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만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봤자 한 7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럼 1,3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여기에다가 5대 기관이랑 네. 혈관 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거는 평균적으로 어떤 병에 많이 걸리고 네. 내 나이대가 되면 그래서 저희가 다빈도 수술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러면 내가 좋은 보험을 가입한 거는 그래 이 보험금을 내가 받아서 치료비를 쌤쌤할 수 있느냐를 네. 한번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여러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비교를 하면 정말 똑소리 나게 음.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했다라고 어디 가서라도 네.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복으로 왜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보험금을 좀 적당히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다 준비하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제가 여기서 네. 궁금한 점이 이 보험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해야죠. 그러면은 이 5가지를 다 준비한다고 했을 때 좀 저렴할까요? 어떨까요? 사실은 네. 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사실 앞에서 범위가 좁은 것들 얘기 많이 했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험에서도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내 거 보험 안 좋은 거야? 그럼 이거 해지해라고 생각했는데 해지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만 가지치기를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보험료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돈으로 충분히 수술비 보험을 보강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네. 들면 제가 한 달에 20만 원을 납부를 했는데 여기에는 필요한 거 불필요한 게 다 묶여져 있었는데 네. 불필요한 걸 없애고 나니 어느 정도 보험료가 조금 세이브가 된 거죠.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가. 이 네. 정도로 충분히 준비를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무턱대고 또 막 가입을 하다 보면 나중 되면 또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중복해서 뭔가를 준비하더라도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이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내 상황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내 연령대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네. 가족력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보험사 비교해 보시면 저렴하게 네. 많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 5가지를 다 준비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가 비싸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이 들었는데요. 다 준비를 해도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의 상황, 나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회사별로 비교한 다음에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분의 증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보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S손해안보험 20년 납으로 준비를 하셨던 분이었고요. D손해운전자보험 20년 납으로 준비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H손해종합보험을 준비를 하셨던 분 같아요. 총 세 가지 보험 합해서 약 3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길건 대표님, 이분이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셨으면 또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했을까요? 예를 들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이 보험료가 네. 내는 게 아깝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낸 만큼 받으면 되는데 낸 네. 만큼 못 받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 첫 번째 내가 제대로 가입을 했냐라고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안에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 암에 대해서는 한 1억 정도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네. 유사암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죠. 1천만 원. 근데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범위를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뇌혈관이 아니라 뇌졸중만 보장이 그러네요. 되는 거, 그다음에 협심증이나 부정맥이나 빈맥은 또 보장이 안 되는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을 받는 상태였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네. 굉장히 범위가 좁죠. 실대 네. 질병에서만 그렇네요. 받고 네. 금액도 200만 원 정도밖에 네. 안 되는 상황이었고 과거에 준비를 했다 보니까 입원비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원 네. 일당이 3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매달 보험료를 2만 원 정도를 납부하셨어야 돼요. 근데 네. 그만큼 입원을 길게 한다라고 하면 손해가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입원 기간이 많이 짧아요. 줄었어요. 맞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입원 일수가 2.8일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거를 본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태여서 저희가 변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니까 30만 원대가 20만 원대로 변경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세 가지 항목이었는데 한 가지 항목이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 안에서 네. 저희가 가지치기도 했고 보강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범위를 보신다라고 하면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포함을 하면 1억 원이에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유사암이 기존에 1,000만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유사암이 총 3천만 원에 2천만 원. 그래서 네.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 걸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네. 특히 혈관 질환들 같은 경우에도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이나 허혈성으로 보강을 했는데 네. 금액도 많아졌어요. 진단비로 1,000만 원을 받고요. 수술비로 3천만 원을 받아요. 근데 네. 기존에는 진단비로만 받았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라고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혈관 질환은 네. 수술비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네. 혈관이 아까 앞에서 뭐 혈관을 쭉 일렬로 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지구를 한 바퀴 더. 네,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돈답니다. 그래서 네. 어디가 안 좋으면 다른 곳도 분명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한 번만 수술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 번 수술하시는 여러 번 할 수밖에 없고 특히 네.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뭐 2번, 3번, 많게는 6번, 7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군요. 진단비는 한 번 주면 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수술비는 할 때마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수술비로 보강을 조금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몇 대 수술비 얘기했었죠. 네. 백내장도 포함되고 디스크도 포함되고 혈관 질환도 포함되고 암도 포함되는 이 123대 질병 수술비로 또 1,000만 원. 네. 그다음에 기관 수술비 얘기했잖아요. 또 1,000만 원. 그리고 입원비랑 질병 사망 불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조금 가지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1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가성비 좋은 보험이지 않을까요? 아,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보장에 있어서 범위도 많이 협소하고 보장 금액도 적었는데 우리 전문가분들의 도움으로 보장은 조금 더 튼튼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험료도 약 1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혈관 쪽에 있어서 이 수술비 보험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상일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네. 수술비 보험을 맡아주셨으니까. 네. 어, 혈관 질환에 있어서 수술비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예를 이렇게 들어보시죠. 세람 씨는 진단비로만 3천만 원. 네. 저는 진단비 1,000만 원에 수술비 2천만 원. 그렇게 예를 들었을 때 일단 진단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받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혈관 질환 수술 같은 경우는 많으면 7회, 8회까지도 받게 되고 적게 네. 받더라도 2회에서 3회까지도 제 차례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옵니다.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원비는 제 주머니에 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예를 들어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보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비 보장을 같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더 예를 들자면 아까 네. 똑같이 3천만 원인데 세람 씨는 진단비로만 3천, 네. 저는 진단비 1,000만 원에 수술비 2천을 했어요. 네. 뭐 둘 다 협심증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둘 다 얼마 받아요? 5천만 원. 아니죠. 3천만 원. 3천만 나도 원. 3천만 원. 아, 네. 네. 근데 한 몇 년 뒤에 저희 둘 다 또 재수술을 했어요. 네. 그러면 세람 씨는 받아요, 못 받아요? 저는 진단비만 있으니까 못 받죠. 받죠. 근데 네. 저는 수술비 2천만 원이 있었으니까 네. 2천만 원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세람 씨는 2천만 원 본인 걸로 수술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특히 네. 혈관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로 준비를 하는 게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보험료를 비교를 했을 때도 네. 세람 씨가 저보다 많이 어리잖아요. 네. 근데 진단비로만 3천만 원 준비하면 저랑 비교를 했을 때 저보다 네. 보험료가 더 비싸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 가성비가 네. 조금 떨어지니까 진단비랑 수술비를 적정 비율이, 제가 3천만 원을 예시를 든 이유가 1대2. 진단비 1, 수술비 2. 네. 이 비율로 준비를 하시면 조금 긴 시간 동안 네. 이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혈관 쪽에 있어서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세트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수술비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혈관 쪽에 있어서는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수환 전문가님께 네. 여쭤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 시청자분이 만약에 조금 더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완을 하신다고 하면 총 네. 병 리모델링 후에 네. 암 진단비가 갱신과 비갱신으로 합쳐졌고요. 네. 그리고 혈관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이 지금 조금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민식이법을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네. 준비가 나는 안 됐다라고 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민식이법에만 너무 치중이 돼 있어요. 우리가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민식이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그 안에는 우리가 횡단보도 사고나 아니면 네. 속도 위반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내가 나가야 될 지출을 대비를 할 수 있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준비를, 운전자 보험을 그냥 내가 옛날에 준비했으니 이걸로 다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법이 바뀐 만큼 그 법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운전자 보험을 맞춰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혈관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내일 만나요.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랑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오늘이 끝까지